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저희 전문병원 의료 질평가 지원금 서류 내시죠? QPS 또는 QI 전담 간호사분들,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저희 원무, 인사, 재무, 행정, 직군,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이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또는 변경되고 추가되고 삭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의미와 그리고 이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내는 서류 어떻게 하는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이고요. 그런데 제출은요, 2026년에 제출하는 건데 2025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관련 근거법이 있고요. 일단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기준이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크게 세 카테고리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부분이 가장 크고요. 공공성 부분,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이렇게 각각 70, 20, 1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중치를 분류해 봤을 때 이렇게 세분화된 지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의료 질평가 점수, 그다음 의무 기록에 대한 거, 병문안 관리 체계라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 그런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자 안전 보고 체계, 감염 예방 관리 체계, 각각 2.5, 2.5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2점인 거, 2.5, 2.5, 1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되게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0.5점이나 1점이라도 깎이면 등급의 차이가 있으면요. 그 등급에서 여러분들 질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질지원금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면 받는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줄 한 줄 한 단어 고심히 체크해서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UR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 평가지표 15개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 있잖아요. 그래서 7개 항목이 환자 안전에 대한 거, 질과 환자 안전, 5개가 공공성, 3개 항목이 의료 전달 체계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사 1인당 환자 수랑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의사 쪽은 말이 없는데 간호사 쪽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간호 수가라던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이런 게 반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구조적인 점수로 들어가야 병원에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세팅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짐으로써 간호사 수에 대한 전문병원에서 이런 걸 신경 쓸까 이제 이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성 평가에서 보시면요. 특이점이 비급여 진료 있잖아요. 비중. 요거 시범 지표예요. 요걸로 들어왔고 마지막에 진료 의뢰 전달 체계에서 진료 협력 운영 있잖아요. 시범 지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시범이라서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지만요. 그래도 내년도에 2027년에 걷는 서류에서 이제 2026년 서류로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시범 지표 빼고 왜냐면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른 것들 특히 이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라든가 환자 안전, 감염 관리, 감염 예방, 의약품 중복 처방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빙이 필요한 자리 이거는 여러분 정리해서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고 요것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 수렴한
그 서류는 당연히 심평원 전산 가셔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의 신청 같은 서식도 있고요. 그쵸? 현황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평원 전산에 있거든요. 심평원 전산에 이런 것들이 조사표가 있어서 우리가 다 작성하고 클릭하고 여기 파일 안에 넣는 그 파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파일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또 파일이 들어가고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심평원 전산에 탑재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결국엔 이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등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뭐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세부 기준 여기부터 보십시오. 8페이지. 그래서 자, 평가지표 세부 기준에서 아까 이제 의료의 세 가지 영역 중에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의료 질 평가 점수라고 해가지고 자, 기간별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 세팅돼야 되는 그런 자료여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크게 지금 어떻게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 기록은 맞춰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자, 의무 기록을 어떤 분이 지금, 6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부터 서류 제출이거든요. 그 7월 중순까지라고 했을 때 그 2주 동안엔 이 일에 얽매여 계셔야 될 정도로 방대한 자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평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의무 기록에 대한 거 일치, 점검 항목에 대해서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곱하기 100해서 100분율로 나타내서 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병문안 관리 체계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적용 기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줄 한 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입원 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겠죠. 보통 이제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 그 다음에 세부 기준에서 1번, 4번 내용을 모두 충족을 시킨 증명 자료를 내어야 이걸 요 항목 있잖아요. 요 지표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허용 시간 설정 안내, 그 다음에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그런 예외의 범위, 외부 물품, 요런 거, 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이런 단어는 다 들어가야 되고요. 반입 금지되는 문구, 안내 문구, 그 다음에 기침 예절, 손 씻기, 감염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안내문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출해야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꼭 2025년 자료인 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요, 만약에 참여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우리가 등급 받을 때 그게 매년 6월에 하잖아요. 그게 훨씬 빡세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서류 중의 일부기 때문에 이건 하고 계신 분들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은근히 점수가 많이 갈립니다, 여러분. 환자 안전 보고 체계와 감염 관리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환자 안전 체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2.5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1점, 요거는 0.5점, 요거 0.5점, 0.5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환자 안전 운영 계획서, 만약에 다른 단어로 돼 있으면 이 단어로 꼭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요것도 제목 똑같이 해줘요.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 요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따로따로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계획서랑 환자안전사고 종합 결과보고서 제목이 이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대상과 정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표 같은 거, 근데 보고 절차. 이건 제 카페에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제 원본부터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 대상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개선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운영 계획서예요. 이러한 거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거라든가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까지 받아야 되냐. 경영진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 QPS 간사, 뭐 실장, 그 다음에 QPS 부위원장, 뭐 QPS 위원장, 병원장까지. 병원장이 보통 QPS 위원장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봐야 돼요. 관련 직원을 공유한다. 게시판에 우리가 게시한 거 또는 인트라넷에 게시한 거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신병원 전산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파일로. 파일명을 요거랑 똑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투약 오류 있죠. 그리고 수혈 부작용. 요것도 규정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부 기준은 뭐냐면 이 안에 만약에 오류나 부작용이 있을 때 이거를 사고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규정이라 그랬어요. 규정.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분기마다 영건이라고 하는 영건에 관한 뭐 지표 보고서를 내셔야지 완벽해요. 안 그러면 너희 증빙자료 뭐가 있냐? 아, 저희는 하나도 한 건도 없어서 0건이어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감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0건에 대한 보고서 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위 수술을 했거나 수술 부위 감염 보고 체크. 이것도 0건이잖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0건이라고 하는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 앞이랑 똑같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겁니다. 낙상 자살 보고 체계 이것도 역시 여러분 뭐예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하지 않더라도 0건에 대한 보고가 분기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이렇게 만들어서 파일에 탑재를 해야지 아 요거 했어 이렇게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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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씩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환자안전 보고체계는 이걸로 된 겁니다. 꼼꼼하게 끝까지 보셔야 된다. 제목도 여기 있는 거랑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감염매관 관리체계 역시 이것도요. 1, 2, 3, 4번 합해서 2.5점 준다 그랬으니까 1번 찾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2번 찾아요. 3번, 4번.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원급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간호사 얼마나 둬야 되는지 이게 법에 근거해서 전담자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감염 예방 및 관리료에 의하면 이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담 간호사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주 40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라는 거 여기에 대한 증명 서류를 이제 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시간 16시간 이수한 것도 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이 부분 이것도 제목을 맞추셔야 감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감시활동 계획이라든가 수행 이것대로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감시활동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또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앞에서 잠깐 환자 안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고 결제라인 끝까지 병원장 보고까지 받아야 되는 게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직원하고 뭐 인트라넷에 게시한 거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거 이런 거 증명자를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직원의 경우는요, 보통 입사 시점에 감염 예방 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또는 이렇게 집체 교육도 좋지만요, 이러닝 이수증을 제출해도 이것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신규 직원을 포함해서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위탁 서비스 입점업체 직원, 실습 학생까지 다 교육을 했는지, 게다가 끝판왕이 뭐냐면 환자 보호자, 간병사가 있으면 간병사, 또 방문객이 있으면 방문객 일지란 점검을 해서 요렇게 시행했는지 요거까지 확인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 교육에서 은근히 0.5점이긴 한데 이 0.5점 못 받아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감염 관리 활동, 감염 관련 지표 관리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뭐 호흡기, 치료기구, 유치도뇨관, 혈관내 카테터 이런 것들 본인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2025년에 청구한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규정, 수행 이런 것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쵸? 분석 결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들에게 공유했는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트라넷 그런 거 공유한 거. 그쵸? 그 다음에 개선활동 이런 것들도 보고하시고 의료기구 관련된 이것도 이제 좀 빡세게 보기 때문에 1점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해서 내셔야 됩니다. 자, DUR 있잖아요. 이제 DUR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급여 비급여 이것들에 대한 자료도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진료 비용 비중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2027년에 이게 정규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이라서 안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6년에 이걸 세팅을 잘 하셔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비급여가 되게 압도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내려갈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시도를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2026년 자료를 2027년에 내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이 진료 협력 같은 것도 이제 올해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시범 지표라서 뭐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정리 부분이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 점수가 이미 구조적인 거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없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서류를 잘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2번, 3번 들어보시고요. 계속 여러분들 그 서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서 등급 여러분들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